어디 한번 해보세. 오늘 간쓰기 36에 수특 221쪽이랍니다. 수특 221쪽은 유능길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이게 나오네. 그럼 일단 우리 간쓰기에는 고의 유사작품인 유능길에 장마가 나왔네. 그래, 요 놈도 한번 따져보자. 장마. 자, 요것도 내용을 좀 세분화 좀 시켜볼게요. 장마. 자, 첫 번째 인물부터 한번 해볼게. 원래는요, 삼촌이 저기 전라도 저기 섬진강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삼촌과 친할머니가 살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어디서 서울에서 이제 섬진강 주변으로 와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살게 됩니다. 같이 살아요. 그러면 일단 삼촌이라는 경우, 삼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는 이름은 김순철입니다. 얘는 김순철이라는 사람인데, 되게 좀 막삽니다. 좀 동네 좀 건달 정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이런 동네 건달 쪽이야.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종의 뭘까? 쉽게 말하면 뭐 건달 쪽, 건달이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건달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인민군과 관계된 사회주의 인민군 쪽입니다. 그래서 뭐 인민군 뭐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인민군 쪽, 즉 뭐냐면 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사회주의자. 자, 이런 상태고 서울에서 누가 오냐면 대학생인 외삼촌이 내려옵니다. 즉 외할머니가 서울에서 이 지금 어디야 섬진강 주변을 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외삼촌이 있는데, 자, 외삼촌은 어떤 모습이냐? 권길준입니다.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길준이고, 권길준. 얘는 되게 잘생겼어요. 김순철이 좀 막생겼고 지 멋대로 사는 이런 건달 쪽이라면 얘는 아주 좀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이야. 대학생인데 그 당시에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를 했던 그런 애야. 인기도 좀 좋습니다. 인기도. 얘는 뭐 하냐면 우익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건 지금 참 대학생이고 잘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익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얘는 뭐랄까 자본주의자 쪽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디가 좀 힘이 세냐면 인민군들이 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세력은 어떻게 써? 인민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인민군 쪽에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외삼촌 우익 활동하는 사람들의 견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또는 인민군 애들이 이 외삼촌을 못 살게 굴 텐데 삼촌이 배려를 해줍니다. 좀 요즘 말로 하면 카바를 해줘요. 건들지 못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삼촌이 외삼촌에게 편의를 봐준다? 편의를 봐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인민군 쪽 사람들이 외삼촌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외삼촌은 좀 고마워하면서도 그게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민군들이 언제 그 삼촌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외삼촌이 집을 훅 나가더니 뭐 하냐면 국군이 됩니다. 자, 여기 가서 결국은 뭐냐면 국군이 됩니다. 국군이 됩니다. 자, 뭐 이런 상태고요. 이런 상태고. 근데 문제는 삼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민군이 지금 힘을 잡고 있지만 이제 국군이 다시 힘을 세면서 힘을 차지하면서 외삼촌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얘도 같이 없어집니다. 인민군 철수로 건지산으로 피신합니다. 건지산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건지산. 섬진강 주변에 건지산이라는 산이 있어.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신을 갔다는 얘기야. 즉 인민군이 내려왔다가 다시 국군이 쫙 올라와서 지금 현재 국군이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간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잘 지냅니다. 외할머니와 친할머니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잘 못 지낼 것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제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이제 싸우게 되는, 갈등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친할머니 쪽이 바로 삼촌이고요. 외할머니가 바로 외삼촌 쪽이겠죠. 그죠? 여기에서 외할머니가 갈등을 합니다. 자, 갈등을 하는 첫 번째 이유 볼게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아까 하나밖에 외삼촌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외삼촌이네? 누구지? 외할머니는 외삼촌 아들이 하나야. 딱 하나야. 근데 그 하나가 국군에 갔다가 참전을 했다가 전사합니다. 그래서 뭐가 오냐면 사망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사망 통지서가 날라와. 그런데 이 외할머니는 그 옛날 사람이라 꿈과 연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을 때 뭐 하냐면 꿈을 꿨는데 사람이 뭐 쓰러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나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 사망 통지서가 오기 전에 외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이가 빠지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불길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망 통지서가 와서 이제 꿈이 맞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할머니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손이 막 떨리고요, 막 이럽니다. 일종의 어떤 방어 기제, 방어하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야, 슬프지 않아, 슬프지 않아, 뭐 이런 의미지, 그죠? 이런 의미. 그러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외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 슬픔이 가득 차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저 건지산 쪽을 보면서 이런 빨갱이들 다 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하다가 그 슬픔이 가득 차니까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한 거야. 하지만 그 사실은 친할머니 입장에서 어딨어? 그 건지산으로 누가 도망갔어? 자기 아들이 도망갔죠? 자기 아들을 죽으라는 의미로 파악을 합니다. 자, 사망 통지서가 오고 외할머니는 슬픔이 가득하겠죠?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하다가 이제 뭐냐면 건지산에 저주를 합니다. 건지산 쪽으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건지산 어딨어? 예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울다가 보이는 산에다 대고 이 빨강이들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친할머니가 오해를 하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자기 아들만 중요하고 내 아들은 안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이미 뱉어진 말이니까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서 친할머니도 모진 말을 합니다. 자식이 죽은 건 다 부모 탓이야. 자식이 먼저 죽는 건 부모가 불손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야, 이 빨갱이 자식아!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해요. 친할머니는 꺼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합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해요. 나가지는 못하지요. 이게 첫 번째 갈등이었고요. 두 번째 갈등은 이 김순철이라는 삼촌은요, 건지산으로 피신했다고 그랬잖아. 건지산으로 피신했고, 그 다음에 김순철의 형이 동만이, 나의 아빠야. 나는요,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자는데 사실은 잠이 안 들었어. 근데 어느 날 할머니, 나의 아버지, 고모, 다 모여서 뭐라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모르게 자는 척하고 있는데 다 들려요. 근데 뭐였냐면 이제 삼촌이 온 거예요. 삼촌이 와서 이제 나의 아버지가 설득을 합니다. 빨리 자수하자.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 삼촌은 김순철은 뭐 하냐면 그래 그러면은 자수하도록 하자. 내일 아침에 자수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푸스럭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놀래서 이 김순철 삼촌이 도망가 버립니다. 바라라 도망가 버려요. 밖에서 누가 나를 제거하려는 듯 생각이 들어서 지레짐작으로 도망쳐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내가 가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 동만이가 떠듭니다. 어젯밤에 우리 삼촌 왔는데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이제 여기 우익 활동하는 애들이 우리 집에 다 잠복을 합니다. 언제 또 나타나나 잠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우익 활동하는 이 사람들이 동만이 8살쯤 됩니다. 동만이를 이렇게 불러요. 얘 일로 와봐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냐? 몰라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초콜릿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거 먹고 싶지? 라고 해요. 근데 막 침이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근데 아니 몰라요 하다가 이제 이 아저씨가 초콜릿을 땅에다 똥 떨어뜨려요. 눈앞에서 땅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발로 막 짓밟습니다. 먹고 싶지 얘기해요. 또 하나 똑 떨어뜨리고 먹고 싶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8살인 내가. 그래서 말하면 사실은 삼촌 나 어디 왔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만이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끌려가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아버지가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해. 그래서 친할머니가 동만이에게 야이씨 과자 하나에 삼촌 팔아먹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과자 하나에 삼촌 팔아먹은 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애가 뭘 알아요? 애한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빡친 거야. 네가 뭔데 얘를 두둔해? 하면서 서로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이제 뭐 이런 정도 됩니다. 동만이 같은 경우는 8살로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납니다. 얘가 8살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 얘가 바로 뭐야? 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더 깊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써요? 고모가 뭐 소식이 막 들립니다. 뭐 저쪽 건지산 쪽으로 국군이 막 들어가서 사람이 죽었네 살았네 하는 거야. 그래서 고모가 친할머니한테 우리 점 보러 가자라고 합니다. 오빠가 어떻게 되는지 점 보러 가재. 그래서 장님인 점쟁이한테 점을 봤더니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친할머니가 그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런데 뭐가 오냐면 삼촌, 기다리고 있는 삼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오죠? 구렁이가 출현하죠. 구렁이의 출현. 우리의 무속신앙 중에서요, 한 맺힘을 가지면 저 하늘나라의 저승으로 가지 않고 구렁이로 변신한다는 무속신앙이 있어요. 남과 북이었던 어차피 다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기둥 있잖아. 집에 기둥. 그 지붕 기둥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써? 구렁이가 오니까 어떻게 써? 친할머니가 졸도를 합니다. 으악! 왜냐면 그렇게 기다린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친할머니는 바로 어떻게 써요? 졸도를 하죠. 그죠? 아들이 죽었다라는 실망감에. 하지만 외할머니가 무척 침착합니다. 왜냐면 외할머니는 이 친할머니에 앞서 먼저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잘 달랍니다. 구렁이를 달래. 아유, 여보게. 어머니는 잘 계시고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실 테니까 부디 저 하늘로 가소라고 해요. 하지만 구렁이가 담 위에서 이렇게 해서 안 가는 거야. 근데 옆에 주변 사람들이 그 엄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웁니다.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써? 구렁이가 스물스물 하더니 도망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겠어? 이제 구렁이를 배웅해 주겠죠? 구렁이를 배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외할머니가 구렁이가 있는데 피하지 않고 구렁이가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외할머니도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구렁이가 누군지 아는 거야. 바로 삼촌이 변신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무속신앙을 믿는다는 것과 자식에 대한 사랑, 이거는 둘의 공통점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첫 번째, 여기가? 여기 첫 번째,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은 공통점입니다. 외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친할머니도 잠도 안 자고 아들을 기다리거든요. 이런 면에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면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럼 이 소설은 그럼 앞으로 우리 무속신앙을 가집시다. 그런 게 아니라 남과 북이 화해할 수 있는 건 공통사항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것이 통일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속신앙은 무속신앙을 믿자 이런 것이 아니라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민족의 동질성, 같은 성질을 가진 거 있죠? 맞아, 우리는 이런 걸 했었지. 맞아, 너도 그거 했지. 맞아, 우리는 하나야. 이런 거.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뭐냐면 통일의 지름길이다. 뭐 요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작가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친할머니는 깹니다. 그래서 고모가 얘기해 줍니다. 여차여차해서 구렁이가 왔는데 외할머니가 여차여차해서 잘 배웅했어요. 이제 굳이 걱정하지 말고 자식은 오빠는 하늘에 잘 갔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친할머니가 외할머니 방으로 들어오게 해라 라고 합니다. 이 두 번 사망통지서 갖고 싸운 거, 동만이가 과자 하나 팔아먹은 거, 이것 때문에 둘은 갈등하면서 절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방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어? 두 할머니가 손을 잡았다 합니다. 두 할머니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게 이건 서로 간에 화해죠, 그죠? 두 집안의 화해를 의미하는 거겠지. 자, 우리 EBS에는 윤은길의 9켤레 그대로 남은 사내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윤은길 작품에선 장마 쪽을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고, 이 장마는 희곡으로도 낼 수 있어요. 희곡으로.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에 뭐라 하냐면,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지루한 장마라는 것은 뭐냐? 민족의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반목, 싸움 이런 것이 오래되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담은 게 요놈이었다. 뭐지? 이런 씨. 자, 그러면 간쓸기 36을 볼게요. 이게 우리가 우선 장마하면 대부분의 책들은 우리 문학책에도 어디가 나오냐면 여기 구렁이가 출연하는 이 지점만 나옵니다. 대부분 다 이 지점이야. 그래서 모든 문학 4개인가 5개인가 실렸거든요, 장마가. 근데 다 여기야. 이 3번 지점 여기야. 그래서 요 앞 지점은요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도 했고 마침 얘도 요 지점이 나왔어요. 요거 한번 슬쩍 한번 볼게요. 뭐 읽는 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자, 어디로 볼 거냐면 우리 책에서 36쪽에서 왼쪽 하단 누구요? 거기서부터 볼게요. 왼쪽 하단에 누구요? 거기서부터. 나 이 동네 이 구장일세. 구장 동그라미 땅 치고 소설은 등장인물 한 번 나오면 체크만 한 번 해달라고 그랬지? 아니 자네가 이 밤중에 어떻게 사립에 매달린 원앙이 딸랑딸랑 흔들렸습니다. 어른들이 몇 마디 서로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 바깥은 다시 조용해지고 줄기차게 내리는 빗소리만 귀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동만이 입장에선 그 얘기를 보는 거야. 누가 왔는데? 어른들이 수덕수덕 뭐라고 얘기하고 비가 내리고 방 안을 서성거리던 어머니가 더 참지 못하고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서는 어머니를 작은 이모가 허둥지둥 뒤따랐습니다. 안방에서는 우리 친할머니가 콩콩 밭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할머니도 궁금한 거야. 무슨 얘기지? 이러고 있는 거야. 뭔 얘기야? 빨리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얘기겠지? 내 바로 곁에서는 외할머니가 천천히 별로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완두를 까는 일에 아주 열중해 있었습니다. 즉 여기가 뭐냐면 외할머니가 이전에 꿈을 꾼 거야. 꿈을 꿔서 이가 와르르 빠지는 꿈을 꿔요. 그러나서 이건 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미리 대비를 한 거야. 그래서 손은 지금 완두를 까고 있어요. 완두 꼬투리를 손톱으로 우비면서 외할머니는 이렇게 나중거렸습니다. 나 사모 암시랑도 않다. 암시롱도 않다. 나 괜찮아. 내가 알고 있었잖아.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야.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틀림없이 무슨 기별이가 올 중 알고 있었으니까 진즉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내 사모 암시롱도 않다. 나 괜찮아. 괜찮아. 알고 있었잖아. 뭐 이런 얘기야 지금. 구장은 외삼촌의 전사 통지서로 짐작되는 종이를 주고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거봐라 하면서 외할머니는 또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거봐 꿈이 맞았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외할머니의 거동을 아까부터는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외할머니의 끊임없이
달싹거리는 합죽한 잎보다는 완두를 까는 작업에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외할머니의 손놀림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같이들 방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눈치챈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습니다. 시선을 떨군 채 이 일에 열중해 있는 그 모습은 여전했으나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온 뒤로부터 줄곧 외할머니는 강마른 두 팔은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외할머니가 앉아서 이렇게 완두 까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딱 요 모습이야.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딱 등 모습이 딱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앞에서 보면 어떡하냐면 손이 막 떨리고 있는 거야. 그죠? 왜냐면 자식이 죽었으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자식은. 그 다음. 그리고 일껏 까낸 연두빛 싱싱한 자실을 빈 깍지가 수북히 담긴 치마폭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실수를 계속 할까 봐서 내 마음은 몹시도 조마조마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잘못을 깨우쳐주고 싶어 나는 몇 번이고 기회를 벼르고 벼르다가 방안을 억누르는 무거운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두를 까는데 완두의 껍질만 이렇게 바깥으로 벗겨내면 되는데 완두를 다 뭉개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린 나는 뭐냐면 할머니 껍질만 벗겨야 되는데 그거 다 부셔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야. 바보죠? 그 다음 말려서 아궁이에 넣을 빈 깍지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곧 대바구니 속으로 들어갈 줄을 번연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주름살이 두껍게 밀리는 우리 외할머니의 떨리는 손끝만 지켜보는 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내 둥 뭐라고 그러냐? 오늘 중으로 틀림없이 무슨 기별이 온다고 안 그러더냐? 창백하던 낯빛이 순간적으로 홍조를 띄어 갑자기 10년은 젊어진 외할머니가 몇 마디 또 중얼거렸습니다. 줄거리에 붙은 새로운 꼬투리를 툭 따내어 속을 우비면서 외할머니는 다시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이 되더니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10살은 더 먹어버렸습니다. 그냥 폭삭 늙어버린 거야.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피가 주룩주룩 오니까 어떻게 해서 나는 괜찮아 하다가 어떻게 해서 헤이 내 아들을 죽인 놈들아 다 죽어버려라. 그게 뭐였냐면 요거 건지사 쪽에 저주를 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지금 간슬개가 요 지점이었어요. 여기가 지금 간슬개고 그래서 장마는요 오히려 여기 요 2번이죠. 여기에 초점을 좀 두시고 대부분 다 3번이니까 2번과 3번이 같이 언급될 겁니다. 자 일단 내가 칠판 지울 동안 여러분은 10번에서 12번까지 훌딱 풀어줍니다. 10번에서 12번. 랄라 풀고. 야, 왜 하필 지금 오늘 공사야? 아, 수업하고 있는데. 나, 씨. 자, 이제 풀었어? 자, 이제 가볼게요. 유능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산해를 할 건데, 요거는 익숙한 작품이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일단 아까 장마한 것처럼 안 나온 지점을 초점을 좀 더 볼게요. EBS에 없는 지점을 주로 초점을 좀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장면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장면. 일단 얘는 오 선생과 그 다음에 권 씨가 나오는 거 알죠? 오 선생은 초등학교 교사, 그 당시 국민학교 교사. 자, 오 선생이 있습니다. 오 선생 한번 해볼게요. 없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선생은 지금 어디냐면 단대리 시장이라고 있대요. 단대리 시장 근처에서, 단대리 시장 근처. 요 단대리 시장은 지금의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기 분당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성남이 옛날에 달동네였잖아. 그 중에서 그 정도 생각하나, 성남시 정도, 분당이 아닌 성남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시 분당군데,
더 달동네, 더 달동네. 자, 여기에서 뭐 하냐면 새 들어 삽니다. 근처에서 새를 들어요. 새를 들다 해서 새를 들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잣집에 누가 온 거야? 아니, 학교 선생님이 온 거야. 학교 선생님이. 신기한 겁니다. 이렇게 못 사는 동네에는요, 그냥 되게 가난한 사람들, 공장 다니는 애, 쓰레기 주는 애,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살아왔거든요. 근데 여기 딱 학교 선생님이 온 거야. 그래서 다들 살던 사람들이요, 신기한 거야. 이거 뭐하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여기가, 이렇게 할까? 이쪽으로 쓸까요? 여기서 쓸까? 동네 사람들이 온통 관심이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선생님이 여기 왔다고? 그 다음에 동네 여인들은 또 어떡하냐면, 야, 선생님의 부인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하고 살지? 항상 온 거야.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요즘으로 하면 거의 파파라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궁금했겠지. 그죠? 해 끼치려는 게 아니야. 해 끼치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부인은 뭐 하시는 분일까? 뭐 하면서 하루를 지낼까? 우리랑 삶이 비슷할까? 항상 기웃기웃합니다. 기웃기웃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하거나 해를 주기 위한 행동은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궁금했어요. 궁금 또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아, 우리랑 뭐가 다를까? 이런 거야. 그런데 이게 오 선생이나 오 선생의 부인의 입장에선 이 사생활이 없는 거야. 맨날 나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뭐 하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것이 과도한 관심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관심에 불편해합니다. 아,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불편해서 이사를 간 건 아니고요. 일단 불편하고 이사를 가게 되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냥 조그만 이유입니다. 이게 1번. 이사 가는 이유 아주 하찮은 이유. 그죠? 얘 때문에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두 번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 오 선생의 아들은 동준이라는 애가 있어요. 동준이. 자, 결정이죠. 자, 동준이가 뭐 하냐면, 초등학교 교사의 집이니까 어느 정도 좀 사는 거잖아. 그냥 나름대로 좀 살잖아. 좀 윤택하죠? 좀 살잖아. 근데 이제 오 선생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아들이 있는 거야. 아들이랑, 그 다음 동네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준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손에 쿠키를 들었는데요. 쿠키를 이렇게 슉 던져줍니다. 마치 그 강아지 먹이 주듯이 슉 던져줘. 그러면 마을 애들이 막 한 바퀴 빙글 돌더니 그 쿠키를 잡아먹어. 입으로 물어요. 마치 개처럼. 심지어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쿠키를 갖다가 땅에다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마을 애들이 와서 먹는 거야. 이게 뭔 지랄이야?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오 선생이 빡칩니다. 여기서 이제 쿠키가 등장합니다. 쿠키를 막 던지네? 그러니까 제주 피우기 하고 막 이런 거죠. 그죠? 즉, 얘는 뭐냐면 일종의 마을 친구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친구들을 모욕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준이가 그게 모욕의 행동인지 알고 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인 나의 입장에선 같은 친구들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동네 친구들에게 일종의 모욕을 주죠. 오 선생이 난리가 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아이고 씨.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싸대기를 때립니다. 그 자리에서 싸대기를 때립니다.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친구한테 그런 일을 하면 돼 하면서 싸대기를 아주 매몰차게 때립니다. 이거는 이제 동준이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당연한 행동이긴 하죠. 그러면서 이 싸대기를 때리고 나면서 얘가 무슨 상상을 하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자, 외국에 찰스 램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스라는 애가 있대요.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가 있는데 얘네들은 모두 다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 선생은 그들의 글에 감동을 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졌어요. 불우한 어린 시절의 공통점입니다. 다 못 살았어요. 엄청 못 살았어요.
그런데 찰스 램이라는 애는요, 찰스 램이라는 애는 그 항상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요,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불우한 어린 시절에서 그래서 어떤 빈민이라든가 이런 애에서 이것을 찰스 램은 얘들을 어떤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써요? 항상 마음으로 줍니다. 그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행동도 일치하는 거야. 즉 얘는 언행일치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삶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찰스 램은 빈민이라든가 어려운 사람을 주면 어떻게 써요? 가슴으로 품습니다. 얘는 가슴으로 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 진짜 아파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은요, 얘도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찰스 램은 유명해져도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빈민들을 대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찰스 디킨스라는 애는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써? 아주 부유해집니다. 어떤 유복한 삶을 살아요. 유복한 삶을 살아. 유명해지면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제 바뀌었어요. 빈민을 대할 때 어떻게 써? 빈민을 아주 멀리 합니다. 빈민, 꺼져, 냄새나, 뭐 저리 가, 뭐 이런 거야. 야, 얘는 뭐냐면, 빈민을 내쫓아요. 내쫓습니다. 즉, 얘는 언행일치가 아니라 바로 뭐야? 표리부동한 그런 놈이죠. 겉과 속이 다른 놈이야. 즉, 얘는 빈민을 대하는 자세가 찰스 램은 가슴으로 대했다면 얘는 머리로만. 빈민은 뭐 그렇게 뭐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해야죠. 하지만 나는 안 해. 나는 안 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 선생은 잘 생각합니다. 나는 찰스 램의 모습인가? 나는 찰스 디킨스의 모습인가? 라고 고민을 막 합니다. 왜냐면 나는 찰스 램처럼 가슴으로 생각합니다. 빈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잘 대해줘야 돼.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머릿속에는. 그죠? 가슴으로. 그래서 동준이 싸대기를 때렸잖아. 그러긴 하는데 오 선생의 머릿속에 뭐냐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상황, 내가 원하는 건 이 삶이지만 나는 정적으로 찰스 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 머릿속에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불편하거든요. 불우한 사람 불편한 거야. 아까 했잖아. 동네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불편해하고 거짓 멀리하려고 하잖아. 나라는 인간은 바로 뭐 했어요? 요 사이 어디쯤, 이것을 희망하지만 이 사이 어디쯤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데? 바로 오 선생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게 바로 소시민이었죠. 가슴속으로 아파하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하지 못하고요. 그 현실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야. 즉 찰스 디킨스가 머리로 한다는 건 이거 일종의 현실이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상적으로 내가 불우이웃은 잘 도와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에서 나는 갈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결국 여기를 이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켈레이 구두로 남은 산에는 역시 문학책에 많이 실려 있는데 이 부분은 절대 안 실려 있어. 아무데도 안 실려 있어. 체크 한번 해주시고 여기를 내면 6, 9월에선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떻게 써요? EBS에 나온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을 썼잖아. 얘는 이걸 내면 아주 전혀 다른 작품으로 인식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두 번째. 요번엔 권씨 해볼게요. 자,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오 선생과 권씨 둘이 주인공인데 일단 오 선생은 소시민입니다. 권씨는 어떤가 보자. 권씨는 자, 권씨는 당연히 뭐 세입자고요.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죠. 자, 오 선생은 이래서 결정적 이후 동준이가 친구들을 어떻게 무시했죠? 그래서 이사를 오는데 좀 무리를 해요. 좀 많이 무리를 해서 달동네에 집을 하나 사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제 무리를 해서 집을 살다 보면 이제 이자라든가 이런 게 나갈 돈이 많잖아.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집이 있고 여기 마당이 있어. 그럼 여기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져요. 그래서 문간방이라고 하거든요. 문간방. 여기를 세를 주는 거야. 그럼 여기를 세를 주면 요 세를 준 돈으로 뭐 이자도 갚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야. 한 집안에 같이 살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새를 놓는데 권씨 들어와요. 아내는요,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찰스 램처럼 불우이웃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얘도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되니까 집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아, 여기 세입자는요, 반드시 자식은 둘 이하여야 돼요. 막 이렇게 막 합니다. 왜 그게 아내가 그런 얘기 했냐면, 아내도 늘 그런 소리를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자기도 집주인이 되면 그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 사이 그 어디에 있는 소시민이었던 겁니다. 근데 권 씨는요, 막무가내입니다. 뭐 자식 둘 이하로 오라는데 사실은 자식이 어떻게 해서 둘 이하가 아니야. 애 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기 하나 또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부인 있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냥 막 밀려 들어옵니다. 막무가내야. 그리고 나서 전세 비용을 내야 되는데 절반만 내고 쑥 들어옵니다. 다음날 오기로 했는데 오늘 와버려. 일찍 와버리고 지 멋대로입니다. 지 멋대로야. 자, 그리고 나서 이러니까 막무가내니까 아내나 내가 그리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불편해하죠. 그죠? 아내의 입장에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 아내는 불편합니다. 이 모습이 불편한 거야. 그런데 불편한 건 이거는 약과였습니다. 이건 약과였어. 자, 불편한 이유가 첫 번째 막무가내인 모습에 불편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동준이가 풍선 가지고 놉니다. 풍선을 후 불어서 휘웅 불어서 팅팅팅 이거 놀아요. 그랬더니 권 씨의 자식들이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저 풍선이 너무 예쁜 거야. 저 너무 재밌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권 씨 부인한테 애들이 막 짜대는 거야. 엄마 나도 저런 거 저거 붕붕붕 돌아다니는 거 엄마 나도 저거 사줘 막 했겠지. 그러니까 이 권 씨 집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풍선을 살 게 없으니까 뭐를 해주냐면 아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권 씨 애들이 풍선 같은 걸 이렇게 하고 놉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풍선은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뭐지? 라고 가봐요. 그랬더니 콘돔을 이렇게 불어갖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얘가 또 이것 때문에 돌아버립니다. 콘돔 풍선 사건. 이래서 이게 이제 애한테 저런 걸 줘야 되나? 이런 몰지가 큰 놈을 봤나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불편해. 아내가 쟤는 별로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아요. 어머 괜히 저런 애를 데리고 왔나 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이상한 거는 뭐냐면 이 불편한데 항상 뭐 하냐면 구두를 열심히 닦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봅니다. 아유 구두 어디다 팔 건가 봐요. 눈을 뱁새 눈을 내서 나를 쳐다봅니다. 안 팔면 안 파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요?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또 대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편해요. 자, 구두 닦는 모습을 보고서 대화를 했더니 어떻게 써? 서로 간에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할까? 대화를 특별히 나누는 건 없어요. 자존심만 더럽게 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불편해.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선생이라고 그랬죠? 오 선생인데 자, 세 번째. 자, 오 선생이 뭐 하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가정 방문을 합니다. 학교에다 20명 있으면 20명의 집에 다 가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 부모랑 만나서 면담하고 막 이래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그 가정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선생한테 돈 찔러주고 막 이렇게 촌지 준다고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누구를 발견하냐면 권 씨를 발견합니다. 권 씨를 뭐 하냐면 너 뭐 대화하려면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난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했거든요. 봤는데 뭐냐면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권 씨가 숨어서 막 숨습니다. 그래서 왜 대학 나왔다면 뭐 저러고 있어? 뭐 이걸 본 거야.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하다가 가정 방문 시 누가 아니면 권 씨를 발견합니다. 누구냐면 막노동 중인 권 씨가 있어요. 그래서 권 씨를 발견해요. 그날 밤에 권 씨가 오 선생에게 옵니다. 얘기 좀 합시다. 하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광주 대단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광주는 경기도 광주고요. 이 옛날에 이 경기도 광주는 지금 어디까지 하면
성남까지 포함한 그런 곳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이 권 씨는 출판사에서 일합니다. 나름대로 어떻게 대학 나와서 출판사 일해요. 고급 인력이네. 근데 어떻게 해서 내 집 장만을 하고 싶어서 조금 무리를 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입주 권리 20만 원에 입주 권리 삽니다. 20만 원에 입주 권리를 삽니다. 입주 권리를 산다는 건 뭐냐면, 나 여기에 일종의 입주 권리니까 땅만 산 건 셈이죠. 땅만 산 셈이야.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뭐 선거하면서 나에게 표를 주신다면 이 광주 대단주전지를 다 개발시키겠습니다. 뭐 온갖 소리들이 나와요. 근데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종료 후 국회의원들이 싹 입을 닦아요. 이제 표 받을 거 받았으니까 내 탓 아니야. 그중에 뭐 하냐면 아주 황당 사건 1번. 15일 이내로, 보름 안으로 건물 올려라 합니다. 15일 이내 건물 올려라. 15일 이내에 건물 올리지 않으면 모두 다 뺏겠소 라는 거야. 뭐 개소리야. 그래서 권 씨는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15일간 어떻게 대충 그냥 판잣집이라도 이렇게 올립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젠장 또 옵니다. 15일 이내 땅값을 모두 지불해라. 모두 지불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야?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결국 어떻게 해서요? 거기는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분기가 일어나죠? 이거 안 됩니다. 올바로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1971년 8월 10일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싸웁시다. 그래서 같이 갑시다. 얘기한 거야. 누구한테? 권 씨한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날 같이 싸웁시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권 씨야?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안 싸워도 되잖아. 니들이 먼저 싸워. 그래서 해결되면 나 거기서 쓱 올라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권 씨가 생각합니다. 나는 기회주의자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회주의자라는 인식을 합니다. 기회주의자였구나 이겁니다. 나는 권 씨죠. 그러면서 권 씨도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권 씨도 바로 뭐겠어요? 머릿속에서 아까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처럼 가슴으로는 어떻게 써요? 뭐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을 무시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죠? 결국 얘도 뭐야?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 그 어느 사이에 있던 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겠어? 이 권 씨도 바로 소시민이었습니다. 그죠? 가슴 속에 있는 것과 머릿속에 있는 것과 현실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우리 문학체계들 많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많이 나오는 지점. 자, 내가 오선생인데 학교에 있는데 권 씨가 찾아오죠.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갑니다. 보건소에 갔는데 이 애가 나오다가 바깥으로 못 나오는 거야. 그죠? 그 탯줄이 엉겼나 보죠.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는 수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수술이 안 되는 거야. 그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돈을 주지 않으면 입원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권 씨가 어떻게 해서 오 선생에게 뭘 더 수술비를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10만 원만 어떻게 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합니다. 당장 나는 돈이 없고 하니까 안 빌려줍니다. 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그러지 말고 의사한테 좀 부탁을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 씨가 이제 갑니다. 또박 걸어가면서 할 수 없지 하면서 가요. 그러면 뒤를 쳐다보면서 이래봬도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 뒷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야. 그래서 오 선생이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전세 보증금으로 20만 원을 받았는데 20만 원의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할 돈이잖아. 그럼 어차피 빌려주고 그 10만 원 주고 서로 그 보증금에서 떼면 되잖아.
에휴,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다시 수술비를 대납을 해줍니다. 대납. 그거를 권 씨는 모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권 씨는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복면 강도가 되어서 돌아오죠. 복면 강도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누가 봐도 권 씨입니다. 그죠? 눈이 동그란 게 권 씨고요. 강도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맨발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서 어떻게 해서 돈 있냐고 나한테 하는데 칼이 막 흔들립니다. 떨려. 그죠? 딱 보는 순간 이거 권 씨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다 저금통이라도 가져가세요 했더니 이 칼을 놓고 이동합니다. 칼을 놓고 이동하더니 가다가 동준이 발을 밟아요. 동준이가 일어날 거 아니야? 아이고, 다시 자야지, 누워라, 자라, 잘 재워줍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칼을 들고, 아이, 도둑놈이 이렇게 연장을 이런 데 놓으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권 씨가 깜짝 놀랍니다. 걸렸나? 안 걸렸나? 비아냥거리기 집에 돈도 없는 새끼가 별짓도 안 하고만 막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오 선생이 어설픈 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권 씨는 더 이상 나오지 않죠. 행방불명이 됐다는 얘기가 요 전체 얘기다. 그래서 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례는 아까 저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 요 사이의 개념이죠. 요거를 좀 잘 파악해 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해보자고요. 저거 왜 공사를